너무 안 되고 요즘 이게 소상인들은 굉장히 힘들어요. 돈 들여서 지붕도 해주고 비 안 맞게 해주는 지원은 많이 해주는데 현실에 쫓아가기 힘들지. 크기가 똑같고 맛있고 그러니까 변함이 없으니까 한번 믿고 찾아주시면 됩니다. 우리 시장에 손님이 많기를 바라시죠? 모든 시장의 바람입니다. 우리 가게 매출이 오르길 바라시죠? 모든 가게의 소원일 것입니다. 아시는 만큼, 변하시는 만큼 매출은 오를 수 있습니다. 전통시장 상인 여러분, 대박나는 비밀을 알려드립니다. 매출 쑥쑥, 재미 톡톡. 안녕하세요. 보면 볼수록 돈이 되는 장사의 비밀 조현민입니다. 지나가던 손님도 발걸음을 되돌리는 우리 가게만의 확실한 매력 있으신가요? 아직 찾지 못하셨다면 지금 주목해 주시면 됩니다. 가게 매출을 쭉 올릴 수 있는 비법이 곧 공개되는데요. 그럼 먼저 강사님을 모셔볼까요? 전통시장 해설사 이희준 강사님을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이 벌써 강사님과 함께한 지 3번째 시간입니다. 강사님 덕분에 이 전통시장에 대한 고정관념이 확실하게 깨졌습니다. 연세 많으신 분들이 오시는 줄 알았는데 그런 오해가 완전히 해소됐어요. 네, 고정관념이 깨지셨다니까 참 다행이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사실 제가 전통시장을 다니는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가 젊은 세대와 베테랑 어르신들이 소통할 수 있는 그 가교 역할을 하기 위해서 전통시장에 다니고 있거든요. 그런데 제 목적을 달성한 것 같네요. 오늘 방송 특히 기다리신 분들 참 많으실 것 같아요. 강의 듣고 그대로 따라하면 매출이 쑥쑥 오를까요? 네, 아마 쑥쑥 오르실 건데요. 아마 실천만 하신다면 긍정적인 효과가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드린 주제는요, 우리 가게 매출 올리는 비법에 대해서 이야기해드리고자 합니다. 그 비법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좋은 강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전통시장 해설사 이희준입니다. 오늘은 우리 가게 매출을 올리는 비법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드리려고 하는데요. 사실 매출을 올리는 방법이 어렵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누가 실천을 하느냐, 그게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부전시장의 상점 하나하나를 들여다보면요, 공통적인 규칙이 7가지 정도 있는데요. 그 중에 첫 번째가 바로 좌판입니다. 다른 시장에 가면 이 좌판이 허리 밑에 위치하고 있어서 허리를 굽혀야지만 상품을 구매하실 수 있거든요. 그런데 부전시장 같은 경우는 좌판이 허리 위쪽으로 형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말린 고추를 사시려고 해도 내 눈높이에서 고추를 바라보실 수 있고, 단순히 굴 하나를 사려고 해도 굴이 제 눈높이에 있습니다. 그래서 허리를 굽히지 않아도 구매가 가능하기 때문에 소비자들이 쉽게 지갑을 여실 수 있다는 법칙이 존재하고 있거든요. 한번 부전시장에 찾아가시면 내가 허리를 굽히는 횟수가 몇 번이나 될까를 한번 고민을 해보시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은 조명입니다. 조명이 반짝거리는 시장은 소비자들로 하여금 더 맛있는 음식, 더 신선한 식재료라고 느끼도록 하는 법칙이 있는데요. 부전시장 같은 경우는 건어물 가게들이 이 조명을 아주 잘 사용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는 주력 상품입니다. 부전시장의 상인들은 본인 상점에서 가장 잘 팔리는 상품이 무엇인지 알고 계시고요. 그리고 가장 주력해서 팔아야 되는 상품이 무엇인지 가장 잘 알고 계십니다. 제가 시장을 다니면서 가장 좋아하는 게 사실은 먹으면서 다니는 걸 가장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시장에서 먹을거리를 직접 먹어보고 옷을 입어보고 그리고 볼거리들을 체험해보고, 예를 들면 시장에 합창단이 있으면 그 합창단과 함께 노래도 불러보고요. 또
공연을 하시는 분들이 있으면 옆에 가서 공연도 함께 즐기곤 합니다. 저는 이게 시장의 쇼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바로 네 번째 법칙이 이 쇼입니다. 시장 상인들이 쇼를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시장에서 벌어지는 많은 에피소드들이 이 쇼의 한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예를 들면 김밥집에서도 쇼를 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김밥집에서 무슨 쇼를 할 수 있을까 생각을 할 수 있는데요. 사실은 김밥을 마는 과정 자체가 저는 쇼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최근에 대형마트에 갔더니 사탕을 만드는 가게가 있었어요. 이 사탕을 만드는 가게가 아주 멋지게 생긴 젊은 분들이 사탕을 만드는 모습을 보여주니까 젊은 고객들이 그 사탕 가게에 모여들어서 그 사탕을 막 구매를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우리나라 시장에도 그런 상점이 하나 있었습니다. 바로 부전시장에 있는 김밥집이었는데요. 이 김밥집에서는 달걀 지단과 당근 그리고 우엉을 김밥에 말아서 싸는 모습을 바로 눈앞에서 볼 수 있습니다. 이게 바로 쇼인데요. 이 쇼에서 가장 중요한 법칙 중에 하나가 5번째 법칙인 신선함입니다. 제가 바로 눈앞에서 김밥이 쌓여지는 모습을 봤기 때문에 신선하고 생생한 음식을 만났다라는 느낌을 갖게 되거든요. 다른 전통시장에 가면 사실은 만들어져 있거나 이미 아침에 만들어 놓은 제품들을 많이 판매를 하시는데요. 부전시장 같은 경우는 바로 만들어서 바로 팔리기 때문에 제가 전 시간에 말씀드렸던 회전율과도 관계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제가 부전시장에서 정말 대단한 걸 시식을 한번 했는데요. 다른 시장에서는 삼겹살이라든지 채소 말린 거라든지 이런 것들을 시식을 할 수 있는데 부전시장에서는 제가 전복을 시식을 했습니다. 그만큼 상인이 자부심을 가지고 상품을 판매하고 계시다는 걸 뜻하는데요. 마지막으로는 7번째인데요. 바로 친절입니다. 사실 제가 시장에 다니면서 가장 어려운 게 상인분들의 시선을 피하는 게 가장 어렵습니다. 상인분들이 장사가 잘 되면 잘 돼서 시선을 주시고요. 사실은 장사가 잘 안 되면 잘 안 돼서 시선을 주시거든요. 그런데 내 상점에 찾아온 손님이 아주 귀한 손님이라고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내 상점에 찾아왔지만 이 손님이 만약에 다른 가게를 어디 있는지 물어보셨다면 그 가게에 대해서 친절하게 소개를 해주시면 참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내 가게도 채소를 팔고 그 손님이 물어본 가게도 채소를 파는 가게라면 사실은 기분이 나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 손님이 우리 시장에 다시 찾아왔을 때 우리 상점에 들릴 수 있는 가능성이라는 건 바로 내가 베푼 그 친절에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손님에게 한번 베푼 친절은 사실은 나한테 다시 돌아올 수 있는 어떠한 동기가 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방금 말씀드린 좌판이 높고 조명을 잘 활용하고 주력 상품이 있고 그리고 쇼를 보여주면서 신선함을 확인시켜주는 것 그리고 시식을 하고 친절을 베푸는 상인이 있는 시장이 바로 부산 부전시장입니다. 그런데 재미있는 건 부산 부전시장의 매출이 높다라는 거거든요. 상인들이 단순히 물건을 많이 팔기 위해서 노력하시는 것도 있지만 시장 전체의 매출을 높이기 위해서 시장 전체 상인분들이 노력하고 계시는 공부하고 계시는 시장이라고 소개를 해드리고 싶습니다. 네, 지금부터는 매출을 높이는 7가지 비법을 말씀드릴 텐데요. 첫 번째는 공부하셔야 된다입니다. 공부를 좀 하셨으면 좋겠는데요. 이게 그냥 한글 공부가 아니고요. 내가 팔고 있는 상품에 대한 전문적인 공부를 하셨으면 좋겠다라는 의견을 드립니다. 많은 분들이 내가 파는 상품은 그냥 많이 팔리면 되지라고 생각을 하시지만 사실 전문성을 가지고 있으면 더 많이 파실 수 있거든요. 그래서 첫 번째는 공부를 하시면 좋겠다라는 의견을 드리고요. 두 번째는 공부와 관련이 되어 있는데요. 쉬는 날을 가지셔야 된다라는 의견을 드리고 싶습니다. 쉬는 날이라는 건 사실 그냥 집에서 누워서 쉬실 수도 있지만 이 쉬는 날 나와 같은 상품을 파는 가장 잘하고 있는 상점에 한번 방문해 보시라고 조언을 드리고 싶어요. 나와 같은 상품을 팔고 있지만 이 상점은 이러한 방식으로 팔고 있구나. 대형마트에서는 이러한 방식으로 팔고 있구나. 라는 걸 보고 오시면
쉬는 날 그 다음 날 상점에 가시면 아마 대단히 분주해지실 겁니다. 내 상점에 있는 작은 부분들이 사실은 고객들에게 와닿는 것들이거든요. 그런데 장사가 잘 되는 상점을 방문하고 나서 내 상점에 오시면 그러한 것들이 아주 잘 보이실 거예요. 그러면 실천하셔야 됩니다. 쉬는 날 그냥 쉬시는 게 아니라 쉬는 날 공부를 하시고 또 정말 잘하는 상점에 가시면 그러한 것들을 그 다음날 상점에 실천을 그리고 반영을 하시면 좋겠습니다. 세 번째는 주력 상품을 정하라인데요. 주력 상품은 너무 말씀을 많이 드렸죠? 그만큼 중요합니다. 내 상점에서 가장 잘 팔 수 있는 가장 좋은 상품이 무엇일까를 고민하시고요. 가장 좋은 위치에 그리고 나를 찾아온 손님들, 지역 주민들, 관광객들이 가장 잘 볼 수 있는 곳에 그 주력 상품들을 배치해 놓으시면 아마도 더 많은 상품을 파실 수 있을 겁니다. 네 번째는 단골 관리입니다. 몇 번을 이야기해도 사실은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인데요. 한 번 찾아온 손님은 사실은 두 번째에도 찾아오셔야 됩니다. 그래서 한 번도 찾아오지 않은 손님은 있어도 한 번만 찾아온 손님은 없다라는 이 문장을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내 상점에 찾아온 손님은 다시 찾아올 수 있도록 이 단골 관리에 신경을 써보시면 참 좋겠습니다. 다섯 번째는 주변 상권에 대해서 이해를 하라라는 조언을 드리고 싶은데요. 단순히 내 시장에 사람이 많지 않아서 장사가 안 된다라고 이야기하시기보다는 내 주변 상권이 어떻게 바뀌어가고 있길래 이 시장에 사람이 이렇게 많지 않을까? 우리 상권에 사람이 많지 않을까에 대해서 고민을 하시면 주변 상권이 어떻게 변화해 가고 있는가에 대해서 눈여겨보셔야 합니다. 그래서 쉬시는 날 주변 상권에 대해서 공부를 하시고 또 주변 상권을 한 번쯤 걸어보시면서 아, 요즘은 카페 거리가 조성이 됐구나. 아, 요즘은 젊은 사람들이 이러한 상품을 좋아하는구나를 조금 배워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여섯 번째는 기록하고 소통하라입니다. 기록하고 소통하는 건 사실은 시간을 내서 해야 하는 거라고 생각하기 어려우실 수도 있는데요. 저는 꼭 시간을 내서 해야 하는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사실은 오늘 찾아온 손님이 누구인지, 내가 판 제품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기록하는 것부터가 시작이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만약에 우리 상점이 30년 된 상점이라면 30년 전에는 우리 상점이 어땠을까? 그리고 20년 전에는 어땠을까? 그리고 2016년에, 2017년에 우리 상점은 어떤 모습일까에 대해서 고민을 하시면 이 기록들이 정말 귀한 자료로 쓰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단순히 기록하는 것들이 기록으로 머무는 것이 아니고요. 우리 상점을 홍보할 수 있는 그리고 마케팅할 수 있는 소통의 컨텐츠로 활용이 될 수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컨텐츠를 만들기 위해서 노력을 하시는데요. 사실은 오늘 벌어진 우리 상점의 이야기가 가장 설득력 있는 소통의 컨텐츠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여섯 번째는 기록하고 소통하라 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마지막 일곱 번째는 컬러를 활용하라 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컬러는 사실은 우리 상점을 대표하는 색깔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는데요. 예를 들면 채소 가게는 어떤 색깔일까요? 채소 가게는 초록색이거든요. 채소가 초록색인 채소들이 많으니까요. 정육점은 빨간색이고요. 생선 가게는 바다색과 같은 파란색이 가장 잘 어울리는 색깔입니다. 그런데 다른 상점에 가보면 황금색도 있고 또 고동색도 있고 회색도 있고 본인이 좋아하는, 상인이 좋아하는 색깔로 만들어진 상점들이 많은데요. 물론 그것도 좋습니다. 거기에 이야기가 있고 소통을 할 수 있는 컨텐츠가 있다면요. 하지만 내 상점을 가장 잘 그리고 가장 돋보이게 보일 수 있는 색깔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고민을 하시면 아마도 매출이 쑥쑥 올라갈 수 있는 7가지 비법이 되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제가 준비한 이야기는 여기까지고요. 제가 준비한 이 7가지 법칙들을 잘 활용하셔서 매출이 쑥쑥, 매출이 팍팍 올라가는 상점을 만드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하루 평균 3만여 명의 발길이 드나든다는 곳. 여기는 부산 부전동에 위치한 부전시장입니다. 평일인데도 사람이 많이 보이는데요. 와, 손님 진짜 많네요. 저렴하고 오시면은 보시다시피 손님도 많이 다니시죠? 왜 다니겠습니까? 싱싱하고 흙에 파니까 많이 오겠죠? 콧노래가 절로 나오는 상인들. 시장 곳곳 손님 맞느라 바빠 보이는데요. 부산 부전시장의 인기 비결, 그것이 알고 싶다. 시장 한 바퀴 휙 돌고 나면 쉴 새 없이 가득 들어찬 양손이 꽤 무거워 보이는데요. 그런데 저건 뭔가요? 부전시장에는 카페가 있으니까 좀 편리한 점이 있어서 일로 좀 많이 들어와요. 물건이가 안 들고 다니고 그냥 싣고 다니니까 편리하지 뭐. 옛날에 불편한 시장은 잊어라. 대형마트에서나 볼 수 있는 카트 덕에 마음 두둑하게 장을 보고 가는 손님들 발걸음은 가벼우니 만족스럽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카트가 없을 때는 이제 역까지 옮긴다든지 주차장까지 옮기기가 좀 어려웠었는데 카트기가 있고 하니까 아주 편리하게 마트형이 안 됐냐 이래 하면서 많이들 좋아하십니다. 부전시장의 인기 비결 이뿐만이 아니다. 바로 시장 내 운영 중인 청소차인데요. 청소차를 한 대를 운영을 하고 있으면 직접 음식물 쓰레기를 직접 우리 직원들이 이거를 배출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 함으로 해서 냄새라든지 환경에 크다는 이 변화가 왔다고 이래 생각이 듭니다. 시장 직원들의 숨은 노력으로 청결한 시장 만들기 성공입니다. 줄줄이 줄을 잇는 손님들, 부전시장만큼 유명한 김밥집인데요. 빠른 손만큼이나 빠르게 팔려나가네요. 항상 크고 맛있고 사장님도 좋으시고 뭐든지 푸짐하게 줘요. 손님 맞으랴 김밥 싸랴 눈코 뜰 수 없이 바쁜 상인들. 평범한 듯 평범하지 않은 김밥, 그 비법이 궁금합니다. 좋은 재료죠. 그리고 특히 저렴한 가격? 비법 또한 정석. 아끼지 않은 재료와 빠른 회전율로 신선함까지. 저렴한 가격은 시장의 인심이자 덤입니다. 맛있게 해드리려고 노력하다 보니까 또 서로 웃겨드리려고 하고 그러다 보니까 또 자주 찾아오시고 뭐 그렇게 하죠. 매출 올리기 경쟁이 치열한 요즘 부산 부전시장은 손님의 마음을 세심하게 살피는 모습이 인상적인데요. 이러니 시장을 찾는 손님이 많은 거 아닐까요? 부전시장 상인 여러분, 대박 나세요! 네, 강의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매출 올리는 비법이라고 해서 더 잘 들렸던 것 같아요. 이 강의 중에 단골 관리에 대해서도 설명을 해주셨는데 아무래도 상품의 질이 우선 좋아야 단골 손님 관리가 좀 수월해지겠죠? 네, 맞습니다. 필수라고 해야겠죠. 상품의 질이 좋지 않으면 단골 손님이 생길 수 없으니까요. 단골 손님이 생기려면 상품의 질이 좋아야 한다는 건 아마도 반드시 지켜야 하는 전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상품이나 서비스의 질이 높아지려면 가격 인상이 불가피한 것 아닌가요? 네, 맞습니다. 사실은 가격이 올라갈 수도 있거든요. 그런데 전통시장의 상인분들이 생각하시기에 가격이 저렴해야지만 우리 상점에 사람이 많을 거다라고 생각하시지만 사실 내가 팔고 있는 상품이 가치가 있다면 저는 가격을 높이셔서 파셔도 충분히 경쟁력이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주인과 또 고객이 동시에 만족할 수 있는 가격, 그걸 또 책정하기가 참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 기준은 또 무엇인가요? 네, 사실 정말 어려운 문제인데요. 내가 팔고 있는 상품에 대해서 전문성을 가질 수 있다면 그 전문가의 입장에서 가격을 책정하실 수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사실은 많은 분들이 공부를 하시지 않고 남들이 팔고 있는 상품들을 그대로 가져다가 판매를 하고 계시기 때문에 저렴한 가격이어야지만 상품이 팔린다라고 생각을 하시는데요. 사실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전문성을 가지시고 상품을 판단하실 수 있다면 그 가격을 매기는 건 크게 어려운 일이 아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가치를 잘 알면 그 가격 책정도 어렵지 않다는 말씀이시죠? 네.
또 주변 상권을 잘 읽어야 한다. 뭐 이런 말씀도 하셨어요. 네. 사실 시간이 흐르면 상권도 변하기 마련인데 이 변화하는 상권에 대응하는 방안 어떤 게 있을까요? 네, 상권이 변하는 건 바로 소비자가 변한다는 걸 뜻하기도 하거든요. 주변 상권을 잘 둘러보시면 요즘 소비자들이, 요즘 고객들이 어떻게 변해가고 있는가를 계속해서 눈여겨보셔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건 강의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실천이에요. 빠르게 실험하시고 빠르게 도전하시고 빠르게 새로운 상품을 소개하는 작업들을 진행하신다면 아마 우리 상점을 찾아오는 고객분들은 이 상점에 오면 매일 새로운 게 있고 매일 좋은 물건이 있다라고 생각을 하실 겁니다. 그러면 단골 손님들이 생기시겠죠? 그렇군요. 네. 그런데 제가 자꾸 곁눈질로 보니까 또 이 장사의 비밀을 준비를 하셨어요? 네. 한번 공개해 볼까요? 땡땡을 팔면 매출이 오른다. 뭐를 팔면 매출이 오를까요? 또 단순하게 저는 음식을 팔면 매출이 오른다? 이거 아닐까요? 네, 요즘에 트렌드이기도 합니다. 사실 음식을 팔면 매출이 오르기도 하는데 정답은 아니었고요. 좀 궁금하니까 한번 네. 뜯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정말 의외의 답변인데요. 재미를 팔면 매출이 오른다. 네. 사실 재미를 팔면 매출이 오른다는 게 선뜻 와닿지는 않으실 텐데요. 네. 제가 강의 중에 쇼를 해야 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렇죠? 네, 쇼를 하면 사실은 그 재미가 뒤따라오는 건 어렵지 않거든요. 사실은 저는 전통시장이 놀이공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사실은 우리 대중들이 생각할 때 놀이공원은 사실 손에 꼽을 만큼 적은 숫자이지만 저한테는 전국 1,400여 개 전통시장이 놀이공원이거든요. 그 재미있는 것들을 단순히 놀이공원에서 즐기는 것뿐만 아니라 전통시장에 왔을 때 그 재미를 느끼게 해줄 수 있다면 저는 전통시장도 경쟁력 있는 놀이공원과 같은 그런 상권이 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고객이 물건을 사고 파는 것을 넘어서 놀이공원처럼 좀 호감을 사야 그런 시장이 좀 좋은 시장이다. 이런 말씀 하시는 거죠? 네, 매출이 높으려면 즐거워야 하고 놀이공원처럼 재미를 판매할 수 있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드렸습니다. 네, 그럼 다음 두 번째 비밀 한번 열어볼까요? 효율적인 벤치마킹 땡땡처럼 하지 마세요. 사실은 강의 중에 잘하는 상점에 한번 가보시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네. 많은 분들이 그 상점을 가셨을 때 그대로 가져오세요. 이게 힌트거든요. 그대로 가져왔을 때 사실 문제가 발생할 수 있거든요. 잘 모르시겠죠? 네, 그러면 한번 뜯어볼까요?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놀부요? 효율적인 벤치마킹 놀부처럼 하지 마세요. 왜 놀부인가요? 네, 놀부와 흥부 이야기는 사실 많은 분들이 아실 거고요. 어렵지 않으실 텐데 놀부가 흥부를 벤치마킹 했는데 결과가 놀부와 흥부의 결과가 완벽하게 달랐잖아요. 그렇죠. 네, 그것처럼 저는 벤치마킹을 하셔도 좋지만 다분히 그대로 가져다 쓰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 상점에 무엇이 필요하고 무엇이 맞는지에 대해서 연구를 좀 하시면 좋겠다라는 의견을 드리고 싶어요. 단순히 벤치마킹을 한다고 해서 매출이 오르진 않거든요. 우리 지역 상권에 대해서 공부하시고 또 우리 집을 찾아오는 단골 손님에 대한 이해가 있어야 그 벤치마킹 한 것들이 실제로 매출 상승과 연결이 될 수 있기 때문에 놀부처럼은 하지 마시고 흥부처럼 나 자신이 스스로 할 수 있는 매출을 올릴 수 있는 방법들을 찾아가시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본인에게 맞는 벤치마킹이 필요하다 이런 말씀이시군요. 네. 오늘 또 매출을 높이는 다양한 방법들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셨습니다. 나와 우리 가게에 대한 적절한 방법인지 꼼꼼하게 따지고 또 실천하는 지혜가 필요한 것 같습니다. 1회부터 3회까지 저희와 함께 하셨어요. 소감이 어떠신가요? 네. 1회부터 3회까지 매출이 감소하는 원인 그리고 매출을 상승시킬 수 있는 비법에 대해서 알려드렸는데요. 많은 상인분들이 이 매출이 상승하는 법칙을 활용하셔서 매출이 쑥쑥 올라갔다라는 소문이 제 귀에까지 들렸으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전통시장 해설사 이희준 강사님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저는 오늘 강의 가운데 매일 기록하고 매일 소통하라 이 부분이 가장 와닿았는데요. 여러분은 어떠셨나요? 우리 가게 매출 올리기 프로젝트 보면 볼수록 돈이 되는 장사의 비밀. 다음 이 시간에는 고객 관리 어떻게 하면 좋을지 그 구체적인 방법을 알려드릴 테니까요. 놓치지 마시고요. 그때까지 여러분 돈 많이 버시길 바랍니다.